판으로 잠깐 가서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면요.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수요와 공급에 의한, 야, 여기다 쓸게요. 수요와 공급에 의한 가격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이 친구들이 배제시키는 건 뭐냐면요. 이 친구들은 야, 재무제표 의미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무제표. 그러니까 매출액이 5년 연속 적자든 대주주 지분이 다 그냥 뭉그러지고 이미 시장에 다 내 던져가지고 뭐 9% 7%든 청산가치 대비 주가가 엄청나게 오르든 말든 아무 관련이 없다라는 거죠. 단지 수요와 공급에 의한.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 그러니까 수요라고 하는 것은 뭘 뜻하는 거예요? 매수세를 얘기하는 거고요. 공급은요. 매도세를 얘기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매도 수요와 공급에 의한 가격 법칙인데 재무제표는 무시해라. 이게 삼천당 제약이고 최근에 그 종목을 하나 좀 보니까요. 한미반도체라고 물론 그 회사가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뭘 봐야 돼요? 재무제표를 봐야죠. 재무제표. 그리고 청산가치 대비 시장에서 평가받는 것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상 초월. 그러니까 자,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그냥 야, 수요와 공급에 의한 가격 법칙에 따라서 그냥 들어가자라는 거죠. 그것도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삼성전자는 아직 남아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매매를 이루어지는지를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C10 트레이딩. 그러니까 이 종목은 어떻게 시작했느냐. 아침에 여기 보이세요? 아침에 자 여기서 검정색으로 펜으로 갑니다. 다시 아침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침에.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게 0이고 이게 7이고 이게 10이고 이게 14거든요. 퍼센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디서 시작했어요? 여기서 시작해서 정확하게 7% 직전 가기 전 한 호가 밑에서 뭐를 발생해요? 3.5가 발생하면 3.5가 발생하면 자, 제가 뭐라고 드렸어요? 자, 기억을 하십시오. 제 방송 잘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원래 정확하게 여기서 시작 자체가 0에서 3.5% 이렇게 나오면 1차가 7%고 2차가 10%고 3차가 14%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케이. 그런데 얘는 어디서 시작했어요? 3.5에서 7%에 시작했기 때문에 이미 1차는 지나갔어요. 2차가 1차가 되고요. 3차 14%가 2차 목표가가 되겠죠. 그래서 사서 어떻게 했어요? 바로 10% 돌파하면서 14% 갔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 보이시죠? 이 신호는 뭘 뜻하느냐면요. 매도, 과열, 그래서 오렌지라고 제가 이름을 명명했어요. 그래서 항상 매수할 때는 이 종목을 들어가야 말아야 되느냐 판단할 때는 뭐 봐야 된다? 간단하게라도 대주주 지분을 보셔야 된다. 영업이익이 흑자인지 적자인지 보시고요. 부채 비율이 150% 이하의 유불이 1000% 이상. 그러므로 인해서 너 이름이 뭐니? 2,200원. 2,200원인데 지금 거래되는 게 1,200원이면 이게 1차 목표가는 2,200원이 되겠죠. 그러면 이 종목을 어떻게 여러분들 아시죠? 관심 종목이라고 들어봤죠? 관심 종목에 HTS에 집어넣어 놓으시고 그리고 매매를 이렇게 3.5가 발생하는 2분봉 매매가 시작된다라면 여러분들은 매매를 시작할 수 있는 거다. 그 강의를 드리는 게 C10 트레이딩. 이 방송은요,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에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요, 토요일 날 새벽 2시, 그리고 일요일 낮 5시에도 여러분들 이 방송을 다시 재방송으로 시청하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무료 강연에는요, 꼭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라고, 그래서 미리 하단에
자막을 보내드리는 거니까 미리 기차든 아니면 고속버스를 이용하시면 제 사무실까지 오는데 그렇게 힘들지 않으십니다. 서울과 다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꼭 챙겨서 오시면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칠판으로 갈게요. 주식이라는 건요, 재무제표를 기본으로 한 모든 주식은요,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 수급에 의한 매매 법칙이 제가 추구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재무제표가 기준이 돼야 됩니다. 기반이 돼야 된다. 그래서 수급에 의한, 수요와 공급에 의한 매매 법칙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혹자는 그런 말을 합니다. 이 회사가 실적이 좋아. 근데 주가는 빠지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가 빠지는 건요, 실적이 좋지 않아도 주가는 빠지고요, 실적이 좋아도 주가는 빠져요. 그러니까 시작을 언제쯤 하느냐는 거예요. 시작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봉으로 보면요, 뭔가 좀 착각하시는 게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봅니까? 일봉 보시고요, 그리고 주봉 보시고요, 그리고 월봉 보시잖아요. 월봉은요, 그냥 추세 보는 거예요. 추세.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주봉이에요. 주봉. 일봉에서는요, 기준봉을 파악하고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고 횡보하다가 갑자기 장대 양봉이 발생합니다. 거래량 동반해서. 이게 원래 스탠다드는요, 거래량이 500만 주는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가가 7%, 고가가 14%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알겠죠? 그러고 나면 이때 발생했을 때에 뭘 보아야 된다? 수요와 공급에 의한 가격 법칙이 아니라 첫 번째 재무제표를 보고 이 종목을 들어가야 되는지, 이 종목 삼천당 제약을 들어가야 되는지, 한미반도체를 들어가야 되는지, SK 하이닉스를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는지는요, 뭘 봐야 된다? 재무제표를 보셔야 된다. 아셨죠? 재무제표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BPS 대비 시장에서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그러면요, 여러분들 철저하게 쳐다도 보지 말아야 된다. 가장 강력한 최고 수위가 7배다. 원래는요, 원칙은 6.25배가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건들지 않는 게 맞습니다. 않는 게 맞다. 아셨죠? 자, 그리고 주봉이 가장 중요한데요. 주봉에서 정확한 내가 매수, 매도, 즉 목표가를 선정하는데 주봉에서 판단하시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제가 토요일, 다음 주가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께 그 내용은 방송에서 이야기하지 않고요. 기준봉이라고 하는 것도요. 자, 종가가 7% 이상이니까 14% 이하가 돼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고가가 14% 이상이니까 14% 이상 30% 이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종가가 28%에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이 종목은 건들지 않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내려와야 됩니까? 14% 근방까지 내려와야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매매가 시작되는 거지. 주가가 갑자기 30%가 오르면, 가까이 오르면 그거는 매매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봐버리고 알지 말아야 될 것을 알아버리면 주식은요, 참 쉽고 재밌게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뭔가 어떤 바람잡이에 의해서 그대로 쏠려버리는 순간 여러분들은 주식시장에서 낭패를 볼 수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요와 공급에 의한 가격 법칙 재무제표 볼 필요 없어. 자, 그래서 저는요, 무려 이 자리에서 19년 동안 방송을 하면서 저도 타 방송을 계속 들여다보는데 놀라운 사실을 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도 2,000여 명이 되는 증권회사 방송 출연 애널리스트와 모든 전문가와 파트너, 모든 멘토들이 다 똑같은 게 뭐냐면 절대로 BPS와 PBR을 비교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는 전문가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더라. BPS 청산가치 대비 2.5배에 그 2.5배에 다시 2.5배면 정확하게는 만원짜리가 25,000원이고요. 그 다음에가 62,500원으로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그 이상의 거래가 되는 종목은 절대로 방송에서 언급도 하지 말아야 되고, 또 한 가지, 신규 상장 종목 괜찮아요. 그러나 특례 상장이라고 해서 신성장 기업, 기술인데 돈이 없다. 놀라지 마세요. 최근에 없습니다. 사라지죠. 그죠? 근데 가끔 하나씩 툭툭 튀어나오긴 했었죠. 올해 2026년 들어서는요, 어딘가 모르게 사라졌단 말입니다. 특례 상장은 늘 이야기하지만 폐지되어야 된다. 그리고 대체거래소가 생기기 전에 저는 이 자리에서요, 늘 말씀드린 게 대체거래소는 대체 왜 생겨나고 왜 만들어지는지를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8시쯤 되면 각 증권방송에서 프리마켓, 그래서 거래량도 없잖아요. 몇만 주, 몇천 주가 퍼센트를 만드는데 그게 실제 움직이는 것처럼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보드잖아요. 1보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토요일 날 강연에 오면 철저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법칙이 뭐냐면 첫 번째는요, 대주주의 지분이라는 겁니다. 대주주의 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게 20% 이하가 된다라고 그러면 절대로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안정성 지표라는 겁니다. 안정성 지표. 안정성 지표가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유동 비율이라고 그러고요. 두 번째는 부채 비율이라고 그래요. 여기까지 얘기하면요, 갑자기 채널을 돌리고 싶은 거예요. 아, 뭐래. 아우, 뭐래, 그지? 그냥 오로지 종목 배틀 그래가지고, 자, 내일 시초가 매수하시고 목표가 얼마, 손절가 얼마. 그게 그렇게 부럽습니까? 그래서 돈 좀 버셨는지요? 돈 딴 사람 있으면요, 연락을 주십시오. 아니잖아요. 그죠? 자, 이건 뭘 뜻하냐면요, 1년 안에 현금할 수 있는 비율과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라는 거예요. 영업이익은 월급은 주고 있니? 그 얘기입니다. 회사가요, 3년 연속 영업이익이 적자면요, 4년째 될 때는 기업 심사 들어가서 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이 룰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주시장은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는요, 누구라고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어느 시점부터 이게 망가지기 시작하다가 정확하게는 올 들어서 뭔가 새롭게 대한민국에 깨끗해지고 정말 세상이 올바르고 따뜻해지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영업이익이 매출액 대비 매출 원가 빼면 매출 총이익이 되겠고요. 매출 총이익에서 그게 다 내 돈이냐? 판매 관리비를 제한 나머지가 우리는 영업이익이라고 그래요. 이게 세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계속 적자를 시현한다라는 건요, 이 회사는 이 시장에 들어와서는 안 되고, 들어와서 처음에는 흑자였던 회사가 운영을 하다가 잘못될 수도 있죠. 1년 동안 뭐 적자 볼 수도 있죠. 그런데 3년 연속, 4년 연속,
5년 연속 적자가 돼버린다라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시점에 대주주 지분 보니까 이미 개인들한테 다 떠넘기고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7%. 어떤 종목은요, 대주주 지분이 0.1%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요, 열심히 수요와 공급에 의한 가격 법칙에 의하여 여러분들을 돈을 빼앗고 있더라. 그래서 이게 기준이고 이게 원칙이고 이게 기준봉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업이익. 아셨죠? 그리고 자, 중요한 건 뭐예요? 네 번째가 몇 번 얘기합니까? 부채 비율이라고 하죠. 부채 비율. 부채 비율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 150% 이하여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유보율은 1000% 이상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유보율 그러니까 예전에 전 대통령 때 경제부총리께서 회사들이 유보율이 많다. 그러니까 월급을 올려라.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예. 어떤 회사는요. 물론 현금 유보율도 있겠지만 거의 10대 그룹들은요. 현금 유보율이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그죠? 예. 유보율이라는 거는 그 회사의 설비 관리부 직원의 책상 위에 볼펜, 컴퓨터 지우개까지 합한 것이 유보율이라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나타나야 되고, 그러면 이걸 토대로 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BPS라고요. 이거를 뭐라고 하세요? 청산가치라고도 얘기하고요. 그냥 뭐라고요? 본질가치. 본질가치 대비 1차는 2배를 보시고요. 2차는 4배가 통과된 이후에, 그렇죠. 여기서 6.25배를 보시는,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때 꺾이기 전에 정확하게 이 부분과 이 부분에서 나눠서 여기서 안전하게 매도를 하는데, 사서 들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위치에서 이분봉 매매를 하는데, 일봉상 여기서 기준봉이 나오게 되면 방금 봤듯이 재무제표 파악해서 어떻게 해라,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나타나는 거죠.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첫 번째는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시간. 언제? 그래요. 9시에서 정확하게 9시 한 10분 정도 안에 결국에는 시간은 이 시간대에 내가 매수를 할 종목이 포착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시간. 그리고 어떻게 나타나냐면 가격이 나타나는데, 이게 바로 3.5%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분봉 매매인데, 자, 그러니까 일봉에서 주가가 가격 조정 주고 기간 조정 주다가 갑자기 주가가 획 하면서 올라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예. 실적이 좋지 않은 종목은 배제시키고, 실적이 좋은 종목을 봤을 때 실적은 좋은데 주가가 안 가고 떨어져가 아니라, 모든 종목은 안 가고 떨어져. 좋든 나쁘든. 근데 갑자기 수급에 의해서 주가가 크게 튀어 올라올 때, 그때 기준으로 해서 재무제표를 보는 거란다, 얘들아. 그래야 된다. 너네들이 무심코 뱉어내고 아무 생각 없이 떠드는 그 소리로 인해서 그 시청자들의 이 가슴팍에는 시퍼렇게 멍이 드는 거다, 그 말이죠. 아시겠어요? 응? 봤지? 내가 몇 % 수익 났어. 그 짓 좀 그만하시고. 자, 보세요. 그렇게 해서 기준봉 나오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다? 예,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3.5%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붙어줘야 되는 거예요? 거래량이 붙어주는데, 이 거래량은 50만 주 이상이 들어와야 된다. 2분의.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50만 주인데, 소아님 20만 원짜리하고 2만 원짜리하고 2천 원짜리하고 똑같습니까? 똑같습니다. 예, 주수는 똑같습니다.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예, 그것도 예, 토요일 날 오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9시에서 대개 9시 10분 타겟 잡히고요. 두 번째는 가격이 3.5%를 만들어주면 신호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래량이 50만 주는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오지 않는데요. 한 거래량이 10만 주인데요. 그래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은 매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변하지 않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격과 두 번째 거래량인데 제가 볼 때는 과연 주가와 거래량은 변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변한다라고 생각한다라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그 부분도 토요일 날 오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자, 그리고요. 자, 세 번째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있는데 네 번째는요. 시간 받고 가격에 거래량이 들어왔으면 어떻게 한다? 자, 움직이겠죠. 그죠? 움직임, 무빙 움직입니다. 어떻게 움직여요? 첫 번째는 7이요. 두 번째는 12요. 세 번째는 14%가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3.5가 어디서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1차, 2차, 3차가 달라지겠죠. 그러면 다섯 번째는 뭐냐면요. 멈춤입니다. 스탑. 어떻게 멈추냐. 일단 7% 가서 3% 정도 수익 나거든. 스탑.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눌리면 다시 매수. 그리고 10% 가면 가기 전에 스탑. 그리고 다시 수익 내고 다시 눌리면 스탑해서 14% 가는데 선생님 7% 딱 팔았어요. 그런데요. 바로 그냥 날아가던데요. 눌리지 않고. 그리고 상한가 갔어요. 가게 두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요. 속도입니다. 이 친구들의 움직임의 속도는 누가 만드느냐? 바로 시스템 트레이딩 프로그램, 알고리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실제적으로 최근 아니면 지난 연도도 마찬가지고 지지난해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종목군이 테마군이 발생해서 그 종목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제시해야 될지 제시하지 말아야 될지 소위 추천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는요. 재무제표상 나와 있는 진짜 불량한 재무제표가 엉망진창인 그런 종목을 제시하지 않는다라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증권방송에서 제시하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정말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될까. 그동안 2년 전, 3년 전, 4년 전에는요. 말도 안 되는 특례 상장으로 해서 몇백 개가 개인 투자자들을 정말 힘들게 했는데 그 어떤 마무리, 어떤 뉴스에도 그런 종목들을 제시했던 어떤 전문가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은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이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이미 틀린 겁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무슨 우를 범하고 있는지 잘 판단하시고 지금이라도 스탑, 멈추십시오.